우리가 보통 연방 활용해서 일의 양의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푸는 건 알고 있지? 네. 맞아? 한번 볼게. 지금 수도꼭지가 A, B, C 세 개가 있어.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러면 시간당 1시간당 채워지는 양을 A라고 두고 그리고 B라고 두고 C라고 두는 거야. 이해됐어? 네. 1시간당 채워지는 양이야. 알겠지? 네. 단위를 시간당으로 하는 거야. 그럼 첫째 조건 봤더니 세 개를 모두 틀었대. 모두 틀어서 했더니 1시간 걸렸대. 그러면 시간당 들어가는 양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전체 양 1인데 1시간 걸렸대.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냥 1이지. 그 다음 또 A랑 C를 틀었대. A랑 C가 지금 들어가는 거 시간당 전체 양 1 됐다. 얼마나 걸렸대? 1시간 반 걸렸기 때문에 2분의 3일 거고. 그 다음 B랑 C를 1시간 동안 같은 양 더했더니 이거 전체 양 1 얼마 걸렸대? 2시간 걸렸대. C이 총 3개 나오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입니다. A 더하기 C는 3분의 2입니다. B 더하기 C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 더하기 C가 3분의 2니까 B는 뭐야? 3분의 1. 그러니까 B 더하기 C가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1. 그럼 사실 B는 뭐라는 소리야? 6분의 3. A는 6분의 2. A는 6분의 3. A랑 B랑 C가 해서 1 넣어야 되니까 C는 6분의 1. 됐어? 이렇게 두고 풀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국 뭐야? A랑 B를 동시에 틀어 때 걸린 시간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를 동시에 틀어서 전체 한 1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지 몇 시간을 곱해야지 1이 나오냐 이거야. 우리 K 값 구해야겠지. 네. 이해됐어? 네. 그럼 A랑 B 더하면 뭐야? 6분의 5지. 네. 6분의 5K가 뭐야? 1. 이해됐어? 네. A가 1시간 동안 트는 양, B가 1시간 트는 양, K시간 틀었다. 전체 양 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몇 시간 틀어야 전체 양 1이 나오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뭐야? 5분의 6이지. 5분의 6은 뭐야? 1 플러스 5분의 1이지. 5분의 1은 뭐야? 1 플러스 6분의 10이지. 이건 몇 분? 1시간 12분 이렇게 되는. 이해됐어? 네. 정석에서는 뭐 A 플러스 B분의 1 이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자 연립 방정식 넘어가서 1차 부등식을 봅시다. 1차 부등식. 이제 끝나. 그 다음 나와. 1차 부등식 쉬워. 1차 부등식은 사실 우리 언제 배웠어? 1차 부등식을 원래는 중2 때 배우거든. 배우지 않나? 네. 배웠나? 안 배운다. 1차 부등식은 배워. 네.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은 안 배우지. 네. 맞아. 근데 원래 예전에는 있었어. 중등 과정에. 근데 지금 없잖아. 이게 문제야, 문제.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우는데 말 그대로 부등식 두 개가 연립해서 풀면 연립 1차 부등식이겠지. 맞아? 네. 그럼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선생님이 일단 부등식이 뭔지 더 해볼까? 자, 등식에서는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 뭘까? 그치. 방정식과 항등식이야.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알지?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서만 만족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야. 좌변이 우변이 같은 거 배웠었지. 그럼 부등식으로 두 가지가 있겠지.
부등식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있어. 그럼 조건 부등식이 뭐고 절대 부등식이 뭔지는 알아야겠지.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 봐봐. 말 그대로 조건 부등식이 뭐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 부등식이 부등호가 만족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x가 2가 클 때만 만족하잖아. 이런 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 근데 절대 부등식은 뭘까? 항등식과 비슷해. 절대 부등식은 뭘까?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만족해. 그 부등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지. 맞지? 왜?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거기다 1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알겠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 차이를 알겠지? 그럼 위에 있는 거 같지? 방정식과 비슷한 건 조건 부등식이고 항등식과 비슷한 건 절대 부등식이야. 알겠어?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고 절대 부등식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만족하는 건 절대 부등식.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만족하는 건 조건 부등식. 어떤 특정한 x값의 조건에서 만족하는 거 방정식. 알겠지? 그럼 방정식에서 우리는 AX는 B라는 방정식 풀었어. 1차 방정식. 이거 우리 풀이 어떻게 했었어? 중등수학에서는 띡 하고 나눠서 X는 A분의 B입니다라고 풀었었어.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나눠서 했어. 뭐야?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그때 X값은 A분의 B입니다라고 풀었었어. 두 번째는 A가 0일 수도 있잖아. A가 0이면서 B가 0일 수도 있지. 맞아? 그때는 0 곱하기 X는 0이지. 0 곱하기 X는 0이래. 모든 X값을 넣었을 때 만족하지. 맞아? 이런 거 뭐야? 부정이라고 하지.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부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0 곱하기 X는 뭐 1 이런 거 해봐. 모든 X값 넣어도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런 걸 안 된다. 불능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라고 했었어. 됐어? 이게 그냥 1차 방정식 풀이었어. 고등수학에서. 그러면 당연히 연립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도 고등수학에서 나눠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치.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AX가 B보다 큽니다. 옛날 같으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서 나눠버려서 끝났잖아. 음수면 부동항이 바뀌고 양수면 부동항이 안 바뀌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거를 분류해서 푸는 데가 첫 번째. 자, A 값이 양수일 때가 양수는 부동항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X는 A분의 B보다 큽니다 라고 그냥 답 쓰면 되고.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다. 그럼 이건 부동밖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반대로. 그니? 자, 세 번째 A가 0일 수도 있잖아. 맞지? A가 0에서는 두 가지 나뉘겠지. 뭘까? A가 0이라고 하면 0 곱하기 X는 B야. 그럼 이게 좌변은 0이지. 맞아? 그럼 B가 만약에 B가 0보다 작아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보자. 0보다 크거나 같아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이거는 부등호 X가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때는 뭐라 그래? 부정이라고 하겠지. 해가 없습니다. 불능이라고 하겠지. 맞아? 그럼 B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실수 X 넣어서 다 만족하지. 맞아? 맞아? 뭐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0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무조건 모든 X 넣어도 다 만족하지. 이런 거 뭐라 그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차 방정식 풀이 세 가지 방법과 똑같이 동일한데 이거 좀 다르지.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세 가지 나와서 풀 거야. 알겠니? 그러면 헷갈 수 있는데 요거는 또 반대로 된다. 예를 들면 판단해서 풀어야 돼. 부등호방의 반대면 또 달라. 당연히 요거랑 요거는 바뀌겠지. 신경 안 쓸게. 근데 만약에 세 번째 A가 0이어봐.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해? 0 곱하기 X는 B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동일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B가 처음에 0이잖아. 그렇지. 만약 이것이 양수면 어떻게 돼? 부정이 되겠지.
근데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러면 불능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런 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 조건도 달라져. 그걸 생각해줘야지. 알겠지? 그거는 써보고 판단해. 써보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에서는 문제풀이 너무 간단해. 뭐가 있을까? 연립 1차 부등식. 뭐 1차 부등식은 그냥 그대로 되고 부등식에서 요런 것도 하나 알아야 돼. 뭐 예를 들면 A랑 X가 A보다 커나갔고 B보다 작대. 그리고 Y는 C보다 커나갔고 D보다 작거나 같대. 이런 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Y를 구하고 싶어. 범위를. 또 X 곱하기 Y도 구하고 싶고, 또 X 빼기 Y도 구하고 싶고, 또 Y분의 X도 구하고 싶어. 범위 자체를. 그럼 어떻게 구할까? 범위 저렇게 주었을 때? 당연히 더하는 건 더하면 끝나지겠지. 이렇게 A 더하기 C, 여기는 B 더하기 D. 그럼 위아래를 더해버리면 돼. 알겠지? 곱하는 것도 당연히 곱하면 돼. 이렇게.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곱셈에서도 한쪽이 만약에 뭐가 음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뭐 위에 거는 2 x가 뭐 5 사이에, 아래 거는 마이너스 뭐 3 뭐 7 이렇게 돼 있어. y가 그럼 x, y의 범위가 어떻게 돼?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 10이랑 15, 35 사이야? 아니요. 아니지. 왜? 그 마이너스 3 곱하기 5 하면. 그치.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 선별 방금 다 부러졌다. 이게 돼버렸어. 진짜.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빼기는 어떻게 될까? 빼기는 사실 더하기랑 비슷하잖아. 네. 맞아? 여기 있는 걸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봐. 자,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 방향이 완전 바뀌지. 네. 맞아? 여기 자리가 바뀌겠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됐어? 네. 뭐 해주면 돼? 이거 더해주면 끝나겠지. 맞아? 해봤더니 뭐 나와? A 마이너스 D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와. 그러면 봐봐. 요거에서 요거 빼서 이렇게 나왔지. 요거에서 요거 빼서 이렇게 나왔지. 이때는 지그재그로 해서 해주면 돼. 그럼 동일하게 해주면 요것도 지그재그해서 더해주면 돼. 자, Y분의 X 하면 요거를 여기서 나눠줘. D분의 A 이것도 C분의 B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아줘야 합니다. 알겠지? 그 사실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너무 쉬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 있잖아. 뭐 A가 B보다 작습니다. 뭐 B가 C보다 작습니다. 이런 거 연립하는 거야. 문제 없잖아. 부등형.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따로따로 하면 되겠지?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따로따로 해줘? 요거 있는 부등식 하나 풀어주고 이거 부등식 하나 풀어주고 연립하면 돼. 알겠지? 그런 류의 문제들.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뭐 절대값이 포함된 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부터 해보자. 기본 문제부터 방금 배운 내용 가지고. 1차 공식 너무 쉬우니까. 자, 1번 보자. ax 플러스 1이 x 플러스 az보다 큽니다 라고 주어졌다. 자, 넘어가봐. 이거 넘어가면 a-1의 x는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a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요걸로 하면 되겠지. 첫 번째 조건. 자,
a-1이 0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a가 1보다 큰 경우지. 네. 그 경우는 그냥 나눴을 때 부동호 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x는 뭐보다 커야 돼? a 플러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자 a-1이 음수인 경우 그것은 a가 1보다 작은 경우지. 네. 자 그럼 이때는 부동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a-1이 0인 경우, 즉 a가 1인 경우. 그래서 자 그때는 어떻게 나눠? 두 가지 나눈다 했지. 네. 두 가지 나누려고 봤더니 이거 봐봐, a가 1이래. 그럼 오른쪽이 0 되지. 네. 그럼 나눌 필요 없겠네. 그럼 0 곱하기 x는 0이야. 이거 존재? 아니요. 안 되지. 0이 0보다 큰 경우 존재? 안 한다. 이건 불능입니다. 다 없어주면 돼. 애가 없습니다. 불능. 그래서 1차 부동식은 이렇게 나눠서 풀면 돼. ax 플러스 3이 x 플러스 a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뭐 a-1에 x는 a-3입니다. 똑같이.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나누면 되니까. 네. 이 경우에서 이 경우에서 세 번째만 해보자. 세 번째. 자 a가 1인 경우. 됐어? 그럼 이때는 0 곱하기 x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이때는 뭐야? 부정이야 불능이야? 모든 x 넣어서 다 만족하지? 네. 0은 마이너스보다 항상 크잖아. 아 모든 실수 x는 부정이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3번은 똑같이 뭐 ax 플러스 b가 뭐 cx 플러스 d다. 이거 넘겨. a-c에 x가 d 마이너스 b다라고 주어졌어. 그럼 당연히 a-c가 0보다 큰 경우, a-c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겠지. 그냥 나눠버리면 되니까. 세 번째. 자, a랑 c랑 같은 경우지. 이때는 0 곱하기 x가 d 마이너스 b잖아. 이때는 두 가지 나눠가겠네. 됐어? 자, d 마이너스 b. d 마이너스 b 값이 뭐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나눠주려면은 만약에 0이거나 만약에 0이면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되지. 맞아?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d-d가 b보다 작은 경우는 이건 뭐야? 0보다 작은 거니까 뭐 0, 마이너스 1 음수 이렇게 나와봐.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이럴 땐 불능. d-b가 0보다 큰 경우, 즉 d가 b보다 큰 경우는 부정. 모든 실수 x라고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냥 굳이 이런 거 나눠서 그냥 풀면 되는 그런 것들. 1차 부동식은 쉬워. 자, 2번을 아까 했던 내용이가 그냥 풀면 되겠지. 단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음수가 나올 땐 조심을 해야 한다. 알겠지? 그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한쪽 등호가 없어. 어떻게 될까? 두 개 중에 단 하나도 등호가 없다.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를 해주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혹은 두 개 다 등호가 없다. 그럼 등호 빼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해됐어? 그런 거 개념만 기억해서 풀면 돼. 알겠니? 넘어가서 자, 기본 14-3번 봐봐. 이거는 선생님이 안 풀어도 되겠지? 너무 쉽지? 그 14-4번도 안 해도 되겠지? 네. 아까 말했던 거 앞에 거 두 개 하나 풀고 뒤에 거 세 번째 거 풀고 연립하면 돼 그냥. 네. 알겠지? 뭐 이런 쉬운 문제들은 넘어가고. 자, 14-5번.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리지? 네. 맞아? 이거 정리하면은 3x 플러스 4 그리고 17 마이너스 5 플러스 5 x다. 이거 넘길게. 마이너스 2x. 이거는 10이니까 넘기면 8.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연립의 해가 요거입니다. 그럼 일단 요거 풀어봐. 요거 풀면은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뭐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나? 됐어?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을 나누면 x 값의 반응 분화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다. 자, 요거랑 요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래.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그럼 b 값은 뭐야? 그리고 요 값이 뭐야? 4. 그럼 a 값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쉬운 문제. 다음 2번. 그러니까 보통 부등식의 문제는 수직선을 잘 다뤄야 돼. 알겠지? 네. 2번 보면은 주어진 거 따로따로 쓸게. 5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이게 a보다 작습니다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a가 7x 플러스 2 플러스 6의 1 마이너스 2x보다 뭐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이 부등식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봐봐 요거 해볼게. 요거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a 플러스 1이네. 맞아? 그냥 이거 그냥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요거 자 요거 해주면은 a 그럼 7x 플러스 14 플러스 6 마이너스 12 x다. 정리해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5x니까 넘어가면 5x 될 거고 요거는 20이니까 넘어가면 20 마이너스 a 그래서 우리가 x값 범위는 5분의 20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수직선 딱 하나 긋고 하나부터 먼저 해주는 거야. 수직선 긋는 다음에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보자.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다. 요게 요렇게 가겠지.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값은 왼쪽을 향해 가지. 그럼 이 값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해가 존재하잖아. 네. 맞지? 해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요렇게 가야겠지. 됐어? 뭐가? 5분의 20 마이너스 a가. 됐어?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주면 되겠네. 자, 해가 없으면 일단 요게 더 커야겠지.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지? 네. 같아도 되는 것만 확인해주면 돼. 알겠지? 이 값이 같아도 해가 없지? 그러면 가능한 거다. 요거 풀어주면 끝.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14-6번 선생님이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절대값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했어? 수직선 그렇지. 거리의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고 했지. 절대값을 보통 거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알겠지? 네. 봐봐. 일단 첫 번째는 범위를 나눠서 해주는 거지. 알겠지? 원래 절대값 범위 나눠서 풀잖아. 첫 번째 범위 x가 3보다 크나 같은 경우 그럼 요거는 그냥 양변에다 3만 더해주면 되겠지. x값 범위 뭐가 나와? 4보다 크나 같고 5보다 작고 나왔으면 하나 나오지. 두 번째는 x가 3보다 작은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맞아? 그럼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해주면 마이너스 2 맞아? 요거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1 곱해주면 부동화 바뀌면서 1과 2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요거 만족하지? 네. 이 범위 내에서 요거 만족하지? 이 두 개가 다르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풀면 되겠지. 네. 근데 구간 나와서 해도 되긴 하는데 더 쉽게 푸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야. 기대의 개념을 해볼게. 실사 바꿔서. 자, 여기가 3이 있어. 됐어?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의미하는 건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랑 3까지의 거리지. 네. 그게 1과 2 사이여야 된대. x랑 3 사이의 거리가. 그럼 봐봐. x가 거리가 1인 경우는 어디야? x 2 사이 거리가 1인 경우 이거 4잖아. 아, 네. 그치? x 이 3까지의 거리가 2인 경우는 이거 5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x가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 반대로 했지. 그래 여기지. 자 3에서 4까지는 1만큼 떨어져 있고 3에서 5는 2만큼 떨어져 있지. 네. 맞아. 그럼 x가 이 4랑 5 사이에 존재하면은 그 길이가 1과 2 사이가 되겠지. 네. 그럼 이게 바로 나오네. 4랑 5 사이. 아, 길이의 개념. 똑같이 하면 여기는 1과 2, 2는 3과 1, 거리가 1이고 1은 3과 거리가 2니까 x가 여기 존재하면 거리가 1과 2 사이가 되겠지. 그 거리 개념으로 풀 수 있고. 알겠지? 네. 아니 요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절대값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y는 절대값 x-3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있지?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가 -3, 여기가 3. 그러면 접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해서부터 자 절대값 전체 있으면 접어서 올리고 된다고 했어. x축 아래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여기는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아예 지워버리고 됐어? 그럼 이 그래프는 요거야. 맞아? 네.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값이 1과 2 사이여야 된대. 이해됐어? 그러면 1과 2 사이여야 된다는 거는 여기가 y는 2 여기가 y는 1이라고 하면 1과 2 사이에 있는 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네. 됐어? 자 그럼 여기는 값 뭐야? y에다 1 대입하면 자 여기 펴보자. y는 x-3이 요 그래프잖아. 거기다 y에다 1 대입해봐. 여기 몇 나와? 4 2 대입해봐 5 나오지. 이 범위는 4랑 5 사이네. 똑같이 나오는 거. 알겠어? 똑같이 하면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겠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1과 2 사이. 결국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똑같이 나와. 구간 나와서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프로 해석도 가능해야 되고 길이의 개념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구간 나와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띵 하고 나와버리니까. 근데 2번 봐봐. 2번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하는 게 가장 빠를까? 구간을 3개 나눠야 되잖아. 물론 구간 3개 나눠서 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길이의 개념을 하면 엄청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요거 0 되는 거 -1, 요거 0 되는 거 2야. 됐니? 그러면 x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1 사이의 거리랑 2 사이의 거리를 합한 게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만약에 x가 여기 존재한다고 해볼게. 네. 그러면 여기 거리 더하기 여기 거리지. 네. 3이지. 5보다 작아? 네. 그럼 만족하니까 여기는 가능하겠네. 칠해줘. 됐어? 네. 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2여봐.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1. 요 사이의 거리는 4지. 네. 1이랑 4 더하면 5. 5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값이 여기 뻥 뚫어서 어디부터 여기까지 존재해야겠지? 네. 됐어? 그 다음 똑같이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이 길이 몇이야? 2에서 3까지 거리. 이 길이 1. 그 다음 -1에서 3까지 거리 4지. 네. 그럼 더하면 5 딱 되지. 여기서 뚫어서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2랑 x는 3 사이에 얼마나 빨리 나와? 됐어? 길이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등식 1차원식 문제는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특히 절대값이 포함된 거. 알겠지? 네. 뭐 이런 거 그래프 그려서도 가능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다. 그래프만 그리고 한번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구간 어떻게 나와? -1과 2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네. 첫 번째 자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하는 거죠. 자, 이거 마이너스 2 넣어봐. 음수지. 네. 둘 다 음수네. 그럼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네. 자, 이 경우 0 같은 거 넣어봐. 0 넣으면 플러스, 0 넣으면 마이너스. 그럼 y는 이건 그냥 나오고 여기 음수 나오니까 플러스 3, 그냥 3 되겠네. x는 사라지고. 자, 여기 경우 3 같은 거 둘 다 플러스지?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네. 자, 그래프를 그려오면은 구간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여기가 x는 2라고 하면 요 정도가 y축이 있을 거고 요렇게 뭐 x축이 있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여기 3 나오지? 네. 그래프 어떻게 되나 볼게. 3 나오니까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3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음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 1과 2 사이는 그냥 y는 3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5보다 작아야 되는데 함수 값을 여기 3이니까 여기다 5 딱 때려봐. y는 5입니다 라고 때려버리면 여기는 값과 여기는 값 구해서 자 여기는 이 사이는 무조건 5보다 작지. 맞아? 그럼 여기는 값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뭐를? y는 5를 5 대입해봐. 몇 나와? 2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지? 네. 여기는 대입해봐. 여기다 5 대입해봐. 몇 나와? 3 나오지? 그럼 여기 뻥 뚫어서 요 사이의 범위에 다 똑같이 나오지. 알겠어? 네. 그래프 그려서 가능하다. 자,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뻥 뚫어줘야 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절대값이 포함된 거를 항상 길이의 개념, 함수 그래프의 개념, 뭐 구간 나는 건 당연하고, 알겠지? 뭐가 제일 편한지 잘 판단해서 풀어. 뭐가 제일 편해? 길이가 제일 편해. 알겠지? 이거 정말 된다면 길이의 개념은 엄청 편해진다. 알겠지? 네. 자, 봅시다. 그럼 넘어가서 14-7번 보자. 14-7번 좀 어렵다 이거는. 14-7번 봐봐. 이런 문제 이런 거 봤어? 네. 어떻게 풀었어? 이런 거 과부족이라고 하지. 이걸 중2 때도 했었잖아. 네. 기억나? 그럼 어떻게 풀까? 마지막 힌트. 그치. 마지막 텐트가 풀로 차는지 안 차는지. 네. 알겠어? 자, 지금 야외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자, 텐트 한 개의 학생을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미지수를 세워야겠지. 네. 맞아? 그러면 전체 학생 수를 y명이라고 두고, 그 다음 텐트의 개수를 x개라고 두자. 됐어? 자, 도수니까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텐트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5x지. 맞아? 그랬더니 전체 학생 수 y명이 될 텐데 5명씩 했더니 몇 명이 못 들어갔대? 12명이 못 들어갔대. 그럼 y는 5x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텐트 한 개에 7명씩 배정했대. 텐트 한 개에 지금 7명씩 배정했어. 맞아? 네. 근데 마지막 텐트에 한 명이 자도 텐트를 쳐야 되겠지. 네. 맞아? 여기서 마지막 텐트 하고서 몇 개 남았 텐트가? 9개. 9개 남았대. 그러면 여기는 전체 텐트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x 몇 개야? x 마이너스 2개지. 네. 됐어? 네. 그러고서 봤더니 마지막에 있는 요 텐트에서는 한 명이라도 텐트는 쳐야 돼. 그럼 최소 몇 명이야? 한 명은 잘 수 있지. 최대 몇 명까지 잘 수 있어? 7명. 마지막 텐트의 인원이 한 명도 될 수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텐트 제껴두고 여기까지 개수는 몇 개야? 전체 x개 하나 하고 9개 빼면
x-10개다. 됐어? 그러면 우리는 전체 학생 수 y는 최소값이 몇 명이야? 7명씩 배정했대. 텐트 x-10개를. 됐어? 네. 최소값 1명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자, 최대값은 뭐야? 7명씩 x-10개 텐트에 넣었어. 마지막 텐트에 7명이 다 전체 잘 수도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끝나.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해서 요거 하나 열립, 요거 하나 열립 해주면 값이 나온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알지? 자, 14-8번 봐봐.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랑 y 값 중에 큰 값을 빼겠다 이거지. 맥시멈은. 됐어? 미니멈은 x랑 y 값 중에 작은 값을 빼겠다 이거야. 이해됐니? 그럼 봐봐. 이런 거는 a랑 b랑 뭐가 큰지 모르잖아. 네. 그치? 뭐가 큰지 모르면 뭐 해주면 되겠어? 분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고 싶은 거는 맥시멈에 미니멈 A, B에 A래. 첫 번째 조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A가 더 큰 경우야.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와? B 나오지. B랑 A 중에 뭐가 더 커? A가 더 크지가 A로 나오네. 됐어? 그 다음 분류해주는 거야. A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큰 경우. 자, A랑 B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작아? A가 작으면 A로 나오겠네. A랑 A 비교했을 때 어차피 A로 나오겠네. 답은 뭐야? A야. 알겠지? 이건 쉬운 문제. 너무나 쉬운 문제야. 분류면서 하면 되겠지? 14-9번 보자. 14-9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14-9번 봤더니 잘 읽어봐. 자, 다음 세 자연수의 곱합이 같을 때 세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 찾는 과정이다. 첫 번째 조건 봐봐. 자연수 A, B, C야. 첫 번째 조건은 요거래.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A랑 B를 C를 곱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양변을 C로 나눠달래. C로 나누면 A, B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이지. 됐어?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범위가 나오죠. 범위. 어떠한 범위가 나올까? 지금 요게 주어졌으면 요거 하나 주어졌다는 얘기고, 요게 주어졌으면 요것도 주어졌다는 얘기고,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 요것도 주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C분의 A랑 C분의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그런 식으로 푸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푸냐 이거지. 근데 부등식, 그러니까 가끔 헷갈리는 게 이런 범위가 들었어. 와, 범위가 들었으면 그게 힌트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 문제 핵심은 이거야. 봐봐. 우리는 이 범위를 구하고 싶지. 근데 A, B, C는 자연수잖아.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C, A, C랑 A 비교해봐. 나눠봐. 나누면 어떻게 돼? 양변을 C로 나눠봐. 그럼 C분의 A는 1보다 작거나 같네. 됐어? 근데 봐봐. C는 A랑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최대값은 1이겠지. 근데 C가 더 크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0보다는 무조건 크니?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 0보다 무조건 크겠지. 예를 들면 A가 1이고 C가 1000만이어봐. 그럼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1000만 분의 1이니까. 됐어? 그러면 C분의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이 C분의 B를 해주면 C분의 B를 해주면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C분의 B 값도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는 요거 두 개 더해줘. 아까 배웠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C분의 B 더하기 C분의 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다시 한번 1을 더해줘봐. 그러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A랑 B는 자연수잖아. 맞지?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2랑 3이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봐봐. 여기에서 A, B는 뭐랑 뭐 사이야? 1과 3 사이지? 네. 됐어? 그럼 A, B는 뭐랑 뭐라 될 수 있어? 2랑 3이 될 수 있네요. 그럼 A, B가 뭐일 때 가장 큰 수는 뭐일까? 그럼 분류해서 푸는 거죠. 자, 첫 번째. A, B가 만약에 2인 경우 해달래. 그럼 A가 더 작으니까 A는 1이고 B는 2지. 네. 요걸 대입해봐. 그럼 C값은 뭐 나와? 여기는 2C는 3 플러스 C니까 넘어가면 C는 3 나오지? 네. 자, 두 번째. A, B가 3인 경우 해보자. 그럼 A는 1이고 B는 3이란 소리지. 됐어? 이 조건 가지고. 그럼 요거는 3C는 2 뭐야? 4 더하기 C인가? 맞아? 그럼 C값은 뭐 나와? 2. 이건 돼, 안 돼? 안 되지? 아, 네. 맞아? 왜 C가 제일 커야 되니까. 네.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한 답은 요겁니다. C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니? 네. 이런 문제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자, 지금 연습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 해줄 건데 지금 봐봐. RPM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거의 없어. 쉬워서 사실상. 그래서 풀어줄 만한 거만 다 풀어줄게. 뭐 다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자, 요거는 좀 풀어줘야겠지. 활용 문제 좀 해줘야겠지. 그렇지. 소금물 좀 되니? 소금을 그 물 들어가는 게 좀 헷갈려요. 따로 막 추가되고 막. 넣었다가 다시 이거에다 또 딴 데 넣었다가 이런 거? 네. 그러면 지금 풀어줄 만한 게 절대값 기호 2개인 거 기계 개념으로 너무 쉽고 부가 나와서 해도 되고 기계 개념으로 되고 일단은 활용 한번 보자. 활용 731번 RPM 731번 뭐야? 일단 연습 문제도 다 해줄 거야. 연습 문제가 좀 적어서 오늘은 다 끝낼 수 있겠다. 다 끝내고 쉴 수 있겠다. 차라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질문 받는 것도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듣는 것보다 풀어보고 질문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치? 자, 731번. 자, 지금 16%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요걸 만들고 싶대. 맞지?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뭘로 푼다 항상? 소금의 양으로 푼다. 소금의 양은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풀 거야. 무조건. 알겠지? 네. 자, 그러면 16%의 소금물이 지금 200g이 있대. 됐어? 이때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20% 이상 2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됐어? 네. 이때는 그냥 소금을 넣는 거야. 자, 그럼 소금의 양으로 할 거야. 해보자. 첫 번째. 자, 요거에 있는 양은 뭐야? 100분의 16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맞아? 그 다음 200. 여기에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이지. 맞아? 네. 그럼 미지수 세야겠다. 우리는 뭘 더 넣을 거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을 거래. 그러면 얼마 넣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더 넣는 소금의 양. 더 넣는 소금의 양을 뭐라고 볼까? 뭐 Xg이라고 두면 되겠지. 됐어? 네. 그럼 봐봐. 지금 여기다 X 더 넣을 거래. 맞지? 근데 이게 몇 퍼센트 더 되고 싶대? 20% 이상 25% 소금물 되고 싶대. 그럼 100분의 농도 몇이야? 20. 그러면 자, 전체 소금물의 양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넣으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 200에다 X가 더 들어갔으니까 20 플러스. 그렇지. 200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 25%가 되는 것도 100분의 농도 25%고 전체는 200
플러스 x가 되겠지. 요거 풀면 되느냐? 써줄겠니?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다. 알겠어? 네. 자, 그다음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119 이상 129 미만일 때 세 홀수 중 가장 큰 홀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홀수라는 거는 미수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겠지. 네. 이때 단 x는 홀수여야겠지. 홀수. x가 구했는데 짝수나면 그건 답이 안 되겠지. 맞아? x가 홀수여야지만 이건 홀수잖아. 됐어? 그럼 연속한 세 홀수 합이 119. 이건 뭐 세 개 다 더하래. 3 x가 뭐랑 뭐 사이야? 119 이상 129 미만이래. 이거 그냥 풀면 되겠네. 맞아? 네. 끝나네. 그치? 자, 다음에 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은 요거. 자, 우리나라 돈 1200원을 미국 돈 1달러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8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돈을 환전하여 1달러 지폐와 10달러 지폐를 합하여 총 30장이 되도록 할 때 10달러짜리 지폐는 몇 장인지 구해주세요. 요 말이네. 맞지? 네. 그럼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야 될까? 그냥 미수를 둬야겠지. 네. 미수를 어떻게 줄까? 일단 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10달러짜리 지폐잖아. 네. 맞아? 그럼 10달러짜리 지폐를 몇 장? X장이라고 두는 거야. 항상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보통 X라고 두는 거야. 그럼 당연히 1달러 지폐는 몇 장이겠어? 그렇지. 전체가 30장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네. 30 마이너스 X 장이라고 하면 되겠네. 됐니? 네. 그러면 당연히 10달러짜리 지폐 1200원이잖아 저거는. 1달러당 1200원이니까 맞니? 네. 그럼 당연히 요거 더한 값이 뭐랑 뭐 사이여야 돼? 8만원. 그러니까 쉽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10 곱하기 x가 전체 x 달러, 10x 달러지. 네. 플러스 1달러면 30 마이너스 x 달러지. 맞아, 이건 달러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8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돈이래. 8만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10만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맞아? 근데 우리 이거 달러잖아. 네. 달러로 만들려면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1200원당 1달러가 되니까 우리는 달러로 구해놨으면 범위 자체로 달러로 바꿔버리면 끝나잖아. 그래서 이거 풀면 얘기야. 이거 풀면 돼. 됐어? 요거 해주면은 이거는 9 x 플러스 30이고 요거는 뭐 4로 나눠주면 4 곱하기 3이니까 200 3분의 200 요거는 뭐 4, 3, 10이니까 4로 나눠주면 25니까 3분의 250이네. 맞아? 그럼 우리 이거 풀어주면 그냥 끝나겠지? 양발 뭐? 3분의 90 빼주고 그러면 일단 3분의 90 빼주면 9x는 뭐가 돼? 3분의 90 빼주면 3분의 110 이거는 3분의 160인가? 됐어? 양변에 9 나눠주면 이건 x값 그러면은 9가 27분의 110 27분의 16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됐어? 지폐는 몇 장인지 구해달래. 그러면 자 요거는 몇이야? 5, 20, 5, 7에 35 5는 안 넘지? 네. 맞아? 5, 20, 5, 7, 35 135는 안 넘고 4 넣으면 이건 4랑 5 사이네. 맞아? 이 값은 4랑 5 사이네. 그럼 4점 땡땡땡땡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는 요 값은 5는 넘지 일단. 네. 아까 했던 것처럼 6, 6, 22, 6, 7에 48 넘네?
사이네. 여기는 5점 땡땡땡땡이네. 그럼 이 사이에는 x값 뭐야? 5네 5. 그래서 x값은 5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별로 안 어렵지? 그 다음 자 지금 뭐 열량 단백질 나오잖아. 요것도 뭘로 풀면 돼? 요것도 뭘로 풀까? 뭘로 풀까요? 이것도 농도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식품 A 이거는 거의 중등성 문제잖아, 그렇지? 중2 때 많이 풀어봤던 거. 식품 A, B 100g당 열량과 단백질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식품 A, B를 합하여 300g을 섭취하여 열량을 400kg 이상, 단백질을 24g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하는 식품 B의 양을 구해주세요. 자 식품 내 가방만 갖고 가시. 네, 식품 B의 양은 X라고 보면 되겠지. B의 양을 Xg입니다 라고 두고, 그치? 그때 그러면 당연히 두 식품 A, B를 합해요 300g이라고 하면 식품 A의 양은 뭐가 되겠어? 300 마이너스 X g이 되겠지? 됐어? 여기서 주어진 거 가지고 해보자. 첫째는 열량을 400kcal 이상 해야 되는데, 맞지?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열량. 식품 A의 열량을 봤더니 100g당 열량이잖아. 100g당 열량. 네. 맞지? 그러면 식품 B의 양이 Xg, A가 300 마이너스 Xg이야. 천천히 해보자. 첫 번째 A의 열량부터 구하자. 자, 300 마이너스 Xg이 있어. 근데 이게 100g당 열량이 100이야. 맞아? 네. 그럼 1g당 열량은 몇이야? 1이지? 1 곱해주면 되겠네. 됐어?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식품 B의 양은 Xg이야. 근데 똑같이 100g당 열량이 100이야. 또 뭐 해주면 돼? B는 250이구나. 100g당 열량이 몇이야? 100g당 열량이 250이래. 사실 그 1이라는 건 100분의 100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g당 열량을 구해놓고 하는 게 엄청 편해. 알겠지? 그럼 식품 B의 1g당 열량은 얼마야? 100분의 25니까 100분의 25는 그냥 10분의 25, 2.5. 식품 A는 이렇게. 요거 더했을 때 몇 칼로리? 400칼로리입니다. 400칼로리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간 나오고. 됐어? 두 번째는 단백질 이상을 얻으려고 한대. 자, 단백질도 보니까 100g당 단백질이야. 맞지? 그럼 똑같이 100g당 단백질이면 1g당 단백질은 100분의 10이지. 식품 A의 단백질은 맞아?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다음 100g당 열량 100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100분의 6 곱하기 X가 되겠지? 이게 몇 이상? 24 이상입니다. 이거 풀면 되네. 어렵지 않지? 주어진 거 그대로 쭉쭉 세워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좀 헷갈리면은 그냥 요거를 Y라고 두고 X 플러스 Y는 300입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이걸 그냥 Y라고 써도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거 열기상 더하다 이걸 연립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뭐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런 다음에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절대값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선생님 질문하고. 자, 745번 봐봐. 지금 절대값 위에 또 절대값이 있지.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또 있어. 네. 당할 필요가 없다. 자, 요거의 해가 A랑 B 사이에 그때 실수 A, B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절대값 어떠한 값이 뭐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절대값 사라지면서 뭐 여기 뭐 가로를 이렇게 가로가 뭐가 돼? K랑 마이너스 K 사이지. 됐어? 뭐 요거 풀면 되겠네.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자체가 뭐랑 뭐 사이야? 5랑 마이너스 5 사이지.
여기가 됐어? 네.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4를 빼줘봐. 그럼 이거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거는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봤더니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편하겠네. 마이너스 곱해줘봐. 절대값 x 마이너스 3 자체는 뭐 9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근데 봐봐. 절대값이랑 값 자체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지 않아? 네. 맞아? 그럼 이건 1이 아니고 뭐겠어? 0이겠네. 됐어? 네. 끝.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우린 뭐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면 x-3의 범위는 마이너스 9랑 9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주면 x값 범위는 마이너스 6이랑 12 사이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되겠지? 네. 잠깐만. 14-1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해야 되는 거, 성립한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야? 부정을 말하는 거지. 네. 부정인 경우에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정리하면은 a제곱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예 마이너스 a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네. 됐어? a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번은 뭐 a제곱 플러스 a. 됐어? 여기가 됐지? 그럼 뭐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a에 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됐어? 네. 그럼 사실 요게 0이 되지 않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조건 부등식 돼버리잖아. 이해됐어? 네.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0 곱하기 x는 a가 마이너스 1이래. 0이다. 이거 해 있어 없어? 무슨? 없어요. 없지. 두 번째 a가 1일 때는 0 곱하기 x는 1이래. 1을 해봐. 마이너스 2. 이거 부정이지. 네. 우리 올라다 나온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막 세 가지 나눠서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조건물 되면은 성립이 안 되지. 모든 식에서 만족하지 않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만족하니까. 네. 그 다음 14-3번. 자, 요거의 해가 x가 3보다 작습니다 라고 주어졌다. 자, 그럼 봐봐. a가 이렇게 되겠지. 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요거 해가 뭐라고 그려졌어? x가 3보다 작대. 그럼 부정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는 음수가 될 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 값이 뭐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겠지. b 값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RH 봐봐. b-a에 x 플러스 a 플러스 3 b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b에다 뭐 대입해? 얘만 끝나.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ax. 이거 해주면은 b 값이 마이너스 9a, 이게 마이너스 9a지. 넘어가면 8a네. 됐어? 근데 a 값이 뭐야 지금? 음수래. 그럼 마이너스 4a는 양수지. 분명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 4에 나눠주면 안 바뀌니까 여기 마이너스 4에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답은 요게 됩니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14-4번 가우스 나오네. 자, 가우스 x가 3이고 가우스 y 값이 마이너스 2고 가우스 z 값이 1입니다 라고 주어졌네. 됐어? 네. 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x 더하기 y 마이너스 z잖아. 네. 그러면 가수가 적은 거는 x 값의 범위가 주어졌네. x 뭐랑 뭐 사이야?
3과 4 사이지. 아, 네. 자,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왔겠지. z는 1보다 큰 거 같고 2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됐어? 선생님 쭉쭉 써볼게. 요거랑 요거는 우리는 마이너스 z라고 싶으면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봐. 마이너스 2보다 z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는 마이너스 z의 범위는 됐어? 여기 양면에 마이너스 1 곱해준 거야. 네. 자, 그러면 부동말 바뀌니까 등호가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이거 세 개가 더 뭐해? 더해. 요거는 더하면 마이너스. 근데 부등호가 단 하나라도 없네. 없다. 됐어? 네. 그 다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부등호가 단 하나라도 없네. 없고 더하면 2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그것 값을 모두 구하래. 자, 그럼 요 값을 선생님 k라고 줘볼게. k 값이 어디랑 어디 사는지 봐봐. 항상 가우스는 헷갈리면은 수익성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래. k가 여기 가운데 있는 정수가 0 있을 거고 1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지. 네. 그럼 k가 여기 있을 때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되지 그러면? 네. k가 여기 있을 때는 0. 0. 그럼 k가 여기 있을 때는 1. 나머지 안 나오지? 답은 요거야. A지. 네. 그 다음에 자 14-5번은 AB가 양수고 동시에 만족한데 그러면 자 X값의 범위를 나타내고 싶으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네. 맞아? 그래서 X 플러스 Y는 이 Y값을 왼쪽에 있는 이 식으로 X로 변형시켜주면 끝나. 그런 다음에 X값으로 정리하면 끝나. 쉽겠지? 왜냐면 Y값은 뭐야? Y는 B분의 AX-1이지. 네. 그걸 여기 오른쪽에 있는 Y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야. 아, 알지? 네.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4-6번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자, 요거는 해보면 되겠지. 별로 안 어려우니까. 네. 내가 안 해줘도 되겠지, 이거는. 네. 그럼 14-7번 볼까? 자, 요거에 해가 주어졌습니다. 상수 A, B 값을 구해주세요. 근데 A랑 B가 지금 뭐가 주어졌어? 하나도 안 주어졌지.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주어졌지. 네. 이럴 때는 나눠서 하면 돼. 이거 정리하면은 AX 플러스 1 값은 B랑 마이너스 B 사이지. 됐어? 양면에 마이너스 1 해주면 AX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1 사이지. 네.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야. 첫 번째. 자,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부동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X 값의 범위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A분의 B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이게 근이 된다면 지금 근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래.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5란 얘기지. 네. 됐어? 그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A입니다. 요거는 B 마이너스 1이 5A입니다. 이거 더해주면 되겠지? 6A는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터주는 거야. 두 번째는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동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지. 그러면 X 값의 범위는 A분의 B-1로 구하고 A분의 마이너스 P-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5라. 이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라는 얘기지. 한 번 더 정리하면 B-1 값은 마이너스 A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B-1 값은 5A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해주면 4A 값은 뭐 나와? 마이너스 2.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2분의 1이니까 B 값은 2분의 3. 이건 만족하네. 답은 요게 되는 거야. 자, 보통 주어지지 않았으면 당황하지 말고 분류해서 그냥 풀면 돼. 네. 되는 게 답이고 안 되는 게 답이 안 됩니다. 물론 14-8번.
여기까지 하는 거 제일 쉽지 않아? 네. 1차 공식 엄청 쉬워. 시간 나면 선생님이 2차 함수 있지, 10단원. 네. 그거 연습 문제를 해줄게. 어, 거기 문제 좀 어렵거든. 근데 너는 지금 선생님 봤을 때 함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2차 함수 그래프 이게 좀 이해가 된다 생각해서 하면 얼추 잘할 것 같아. 자, 풀어보자. 첫 번째, 요 값의 범위를 봤더니 ax 플러스 1은 4랑 마이너스 4 사이고, 그럼 ax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 커나왔고 3보다 작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겠지. 네. 됐어? 근데 여기서도 a가 범위를 모르니까 일단 두고, 됐어? 나 오른쪽 아래 있는 거 봤더니 이거 풀어주면 2x 넘어가 봐. ax 남지? 네. 맞아? 그럼 ax 3 넘어가면 2. 요거랑 이거랑 동시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x 값은 뭐야? 2보다 크고 3보다 같습니다. 이거 풀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첫 번째 뭐 해줘?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나눠서 하는 거야, 구간을. a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지. 맞아? 그럼 x 값이 그러면 뭐가 나와? a분의 2보다 크고 a분의 3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구도가 바뀌니까 a분의 3보다 x는 크고 나왔고 a분의 2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는 할 필요 있니 없니? a가 0이면 되면 안 돼? a가 0이면 해가 없네. 이게 3개 써줘야 돼. 그래서 a가 0일 때 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번.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두 문제를 해볼까? 14-9번. 자, 14-9번 보니까 첫 번째,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장에 6,000원인데 5만원 이상 구입할 경우 5,000원 할인 쿠폰과 7%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쿠폰을 사용한 것이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몇 장 이상의 티셔츠를 구매해야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총 구입하는 거 티셔츠 장을 X장이라고 주면 되겠지. 총 구입하는 티셔츠를. 그래서 그때 한 장에 6,000원인데 5만원 이상 구입할 거면 5,000원 할인 쿠폰과 7% 할인. 그럼 첫 번째 5,000원 할인 쿠폰을 쓰는 경우를 해볼까? 네. 맞아? 한 장에 6,000원이잖아. 6,000 X에다 뭐만 빼면 돼? 5,000원 할인 쿠폰이니까 마이너스 5,000만 그럼 되겠지. 네. 됐어? 그럼 7% 할인 쿠폰이 되는 거야. 7% 할인 쿠폰은 전체는 6,000X지. 네. 맞아? 전체는 6,000X인데 7% 할인 쿠폰이라는 건 뭐 곱해줘? 1 마이너스 100분의 7. 됐어? 네.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해야 된대? 7% 쿠폰이 더 유리한지. 그러면 가격이 뭐가 더 커야 돼? 맞아? 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풀어주면은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이거 뭐야? 6,000 x 곱하기 0.07 3인가? 0.93인가? 네. 맞아? 이걸 빼봐. 그럼 뭐 나와? 0.07 곱하기 6,000x 남지. 여기 앞에 1 곱해졌으니까 네. 1에서 0.9면 0.07이잖아. 이거 넘어가면 5,000이다. 그래서 빵 해버리고 이거는 0.6742 x가 5입니다. 이거니까 우리가 x값 구하는 건 0.42분의 5다. 이거는 띄고 골라서 42분의 500이네. 이거 풀면 얘기네. 네. 42분의 500은 이거는 420에다가 84 더해도 11점 땡땡이네. 맞아? 네.
이거 11점 땡땡이야. 이 값은 지금 11과 12 사이야. 요거 11점 땡땡보다 커야 되니까 12장 이상부터지. 됐니? 네. 14-10번은 너무 쉬워. 아까 했던 거 기본 문제랑 연결되지? 네. 맞아?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맥스 A, B, C 플러스 미니멈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다. 여기까지. 자, 봐봐. 세실수 A, B의 최대값. 자, 여기에서는 큰 걸 빼겠다, 여기서는 작은 걸 빼겠다 이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나눠? 제일 큰 게 뭔지 모르니까 첫 번째 제일 큰 게 A다 라고 가정할게. 그 뒤에 신경 안 써도 돼. 제일 큰 게 A라고 하면 A, B, C는 뭘 빼야 돼? A. 됐어? 근데 봐봐. 제일 큰 값이 A야. 그럼 만약에 A가 더해주고 A가 더해주면 제일 작은 건 뭐겠어? 그치. 무조건이지. 네. 이게 왜 가능해? 우리가 가정한 거잖아. 뒤엔 상관없어. A가 제일 크대. 뭐 뒤에는 같거나 C가 같거나 뭐가 더 크나 상관이 없어.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해봐. A 더하기 B랑 B 플러스 C를 비교해보면 항상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빼서 비교하면 돼. 그래서 이거 빼봐. 그래서 이거 빼면은 A 플러스 C 남지. A 마이너스 C 남지. 맞아? 이거는 0보다 크네. 왜? A가 제일 크다 했으니까. 맞아? A가 C보다 크잖아. 이거 만족하겠네. 당연히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 중에 A 더하기 B가 더 크겠지. 그 다음 또 비교해주면 B 더하기 C랑 C, A 더하기 C 해봐. 그럼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를 또 비교하시면 여기서 이걸 빼면 또 빼버리면은 C는 사라지고 A 마이너스 B. 이건 0보다 크지. A는 또 B보다 크네. 됐어? 그래서 무조건 작은 값은 뭐야? A가 없는 값이 나온다. 여기는 D는 B 더하기 C 나오네. 됐어? 그럼 똑같이 해주면 두 번째 B가 제일 크다고 해볼게. 맞아? 그럼 여기는 B 남지. B 없는 거 C 더하기 A 남네. 그럼 세 번째 C가 제일 크대. 그럼 C 남고 C 없는 거 A 더하기 B. 다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답이네.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해야 돼.